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요 이제 복소수 체계, 복소수.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인 실수 체계까지만 다뤘었거든. 드디어 이제 실수 체계,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닌 상상 속의 수,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 속의 수, 허수에 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쵸? 허수에 관한 공부. 잠깐 수체계를요 마무리 짓는 과정이니까 전체 그림 한번 그려놓고서요 출발해 보도록 할게.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원시인들이 쓰는 숫자, 수체계는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수체계가 흔들리면은요 가지고 놀아야 할 숫자의 수집합 체계가 흔들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서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수체계 맵은요, 수체계 요 맵은 머릿속에 딱 타투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그쵸? 그리고 비로소 수체계가 복수 수체계까지 완성되는 순간이다. 잘 들어. 자연수요, 자연수 내추럴 넘버죠. 내추럴 넘버 자연수요. 자연수하고요 0, 그 다음에요 음의정수. 자, 이걸 합쳐가지고서요 뭐라고 얘기했죠? 자연수는 음의정수가 나오니까 뭡니까? 양의정수라고 똑같은 표현이 또 있고요. 요걸 합쳐가지고서 정수라고 얘기했죠. 그쵸? 만약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중학교 과정부터 수체계를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익혀라. 반드시. 자, 정수는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2, 3 이렇게 끝나는 수인데 그런 수들 말고도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수들이 있잖아. 정수가 아닌 수들. 그죠? 그래서 우리 정수가 아닌 수들에 대한 표현이요, 예를 들어서 쓰고는 있는데 정수가 아닌 수, 예를 들어서 사과 3개를요 아빠 엄마는 하나씩 먹었어요. 하나씩 먹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사과 1개를 아빠 엄마나 셋이서 먹었으면은요 우리는 지금 3분의 1쪽씩 먹었다는 걸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리수 체계를 알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 3분의 1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곤란했었다고. 그렇죠? 어쨌든 저쨌든 딱딱딱 정수 체계로 안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수가 유리수, 리가 있는 수, 비가 있는 수죠. 비가 있는 수, 유리수 체계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유리수는요 그러니까 분수꼴 n분의 n, mn은 정수입니다. 정수인데요 단 m은 0이 아닌 정수, 수학에서 절대로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부정불능이라고 해서요 이미 중학수학 총정리, 포마 중학수학 총정리에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0 되면 안 돼. 부정불능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나중에 방정식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응? 부정불능 때문에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유리수는요 이런 정수들은 당연히 뭐 분모가 1이면은 이거 얼마든지 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2분의 6 같은 것도 정수죠. 그렇죠? 정수. 근데 정수가 아닌 분수꼴의 수는요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합쳐서 리가 있는 수, 리는요 비입니다. 비가 있는 수. 비가 있는 수가 바로 뭐다? 유리수. 비가 있는 수. 여기까지 유리수 체계가 완성됐는데요. 근데 비가 있는 수 말고도요 도대체가 비가 있는 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무리수. 그쵸? 무리수. 요걸 합쳐가지고 그 뒤에 뚜둥 실수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들을 우리가 정의하게 된 거야. 그쵸? 그래서 실수 체계가 완성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거든. 실제로 존재하는 이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0부터 써놓을까요? 네. 모든 점들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죠.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실수 체계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실수가 여기 있던 수직선 상에 있던 모든 점들과 다 1대1 대응한다. 1대1 대응. 따라서요 실수는요 항상 어떤 두 실수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 누가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두 실수가 있다면요, 두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은요 누가 누구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반드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존재하니까 수직선상에 어떤 실수면 딱딱 점이 찍힐 거 아니야. 이쪽에 있는 게 더 큰 수고 작은 수인 거 다 알잖아. 그쵸? 이렇게 실수 체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쵸? 자, 어차피 총정리하는 거니까 수체계 총정리다. 이제 봐요. 여기 있던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나눌 땐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요? 예, 약수의 개수였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론이 흔들리면 수학은요 망하는 거다. 그쵸? 약수의 개수에 의하여 자연수를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 보면 다음 같아요. 어떻게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일 수 있고요, 두 개일 수 있고요, 세 개 이상일 수 있잖아.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그러한 자연수는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던 0이라고 하는 숫자나 여기 있던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런 건 상당히 특별한 수야. 그쵸? 혼자 독자적으로 수집 합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매우 특별한 수들이고, 하여튼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자연수는 1이고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자연수를 우린 뭐라고 불러줘요? 얘는요 소수다 이렇게 불러요. 소수. 그쵸? 소수다. 소수다. 그래서요 소수인 자연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뭡니까? 약수의 두 개가 1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2, 3, 5, 7, 11, 13, 17, 19요. 20 이하의 소수들은 당연히 암기사항이야. 고등학생이라면 20 이하의 소수는 그냥 뚝 튀어나와야 되겠냐? 그 다음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들을요 합성수인 자연수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합성수인 자연수는요 당연히 소인수분해의 대상이다. 그렇죠? 소인수분해. 그래서 소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도 할 수 있고 약수의 총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이상의 자연수를 가지고서요 우리 소인수분해 가지고 공약수나 공배수 찾는 것들이 이미 중1 과정 때 충분히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1단락이고, 한마디 또 높아심에 이제 수체계를 지금 다 이제 완성을 할 거니까 높아심에 한마디 더 얘기해 주면은요, 이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뭐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죠. 자, 이거는 별첨 하나 더 할게요. 약수의 개수에서요. 우리 약수의 개수는 항상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어떤 자연수가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A라고 하는 수가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때 이미 학습했지만 얘가 A의 약수자리거든. 요게 배수자리고, 따라서요 어떤 A의 약수는요 B도 되지만 Q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2 같은 놈은요 약수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2도 되고요, 2, 6, 12도 되고요, 3, 4, 12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뭉쳐난다 뭐다? 12의 약수들이죠. 그쵸?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10의 약수들을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왜? 나누어 떨어지거든. 나누어 떨어지면요 이 약수 자리에 있으면은 요놈의 약수가 되는 건데, 요거 기억해봐. 약수의 개수가, 알아두세요. 상식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건 무슨 수가 될까요? 홀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예요. 그렇죠? 홀수인 자연수. 요놈은요 기억해두세요. 가끔 문제 가다가 나오는데요 이게 독해가 안 돼요. 상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개념이 떨어지는 거 알겠냐? 응용이 안 되는 건 수학 개념이 떨어지니까는 안 튀어나오는 거지. 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야. 도대체 자 보통 잘 들어. 약수는 이렇게 짝수로 이렇게 짝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약수 나온 김에 응? 그런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는요 1 곱하기 4도 되지만 2는 4는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중복되잖아. 그쵸? 잘 들어. 9 같은 경우에는요 1 곱하기 9도 되지만 3 곱하기 3 이런 것들은 중복되잖아. 따라서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요 1, 2, 4 3개, 1, 3, 9 3개. 아, 이런 놈이 있어야지만이 즉 자기 자신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되는 그러한 수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거지. 다 짝꿍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중복돼야지만이 약수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1, 2, 4 세 개, 1, 3, 9 세 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갔어? 따라서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는요 이건 뭐가 되냐면요 제곱수. 무슨 수? 아, 제곱수다. 이런 4나 9나 1 같은 경우에도요 1 곱하기 1 약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또 이것도 제곱수죠. 그쵸? 16도 마찬가지고 25도 마찬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는 제곱수고요. 제곱수다. 제곱수인 자연수는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랑 똑같은 이야기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정리해두세요. 이해 갔죠? 지운다. 저런 건 상식이야. 나중에 문제에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들 뭐 이렇게 말 나왔을 때요, 아, 제곱수라는 거를요 니들이 쉽게 간파하고서 문제 풀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와봐. 수책의 완성 이룬다. 봐요. 실수책이 이렇게 다 완성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다시 돌아가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책에 돌아가서 공부해 놓고 와야 돼. 중1, 2, 3 다 했었어. 그쵸? 봐. 소수요. 이때의 소수는 이 소수랑 달라. 알겠냐? 얘는 소수점을 사용하는 수예요. 뭐라고요? 소수점을 사용하는 수다. 그치? 그래서 소수는요 크게 두 가지 나눠져요. 뭐냐면요, 소수점 아래 유한이 끝나는 유한소수가 있고요,
소수점 아래 무한이 나가는 무한소수가 있어서 무한소수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환하면서 무한이 나가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 순환하는 무한소수는요. 예컨대 0.253, 253, 253, 253 이렇게 순환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이 나가지만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올지 예측 가능한 그러한 무한소수야. 알겠어? 예측 가능한 무한소수다. 얘는 비순환 무한소수요. 한마디로 한글로 말하면은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한이 나가고 있어서 뒤에 있던 땡땡땡 근데 뒤에 어떠한 숫자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무한소수야. 계속 구해야 되는데 끝없이 무한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그 참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어쨌든 저쨌든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요. 여기 있던 유한소수하고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요. 이 두 가지가 어디로 연결돼요? 여기 있던 유리수로 연결되죠. 유리수. 그래서 요 두 놈은요. 우리가 특히나 이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요. 유리수로 바꾸고 분수로 바꾸고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연습들을 중2 때 했었어요. 그렇죠? 유한소수는 당연히 늘 분수를 바꿀 수 있고 유한소수는요. 십진법은 분모가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가 2나 5나 이러한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당연히 2나 5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한소수는 무조건 바꿀 수 있고 순환소수도 바꾸는 연습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지. 비순환 무한소수요. 이놈은 바로 뭐다? 여기 있죠? 아까 유리수가 리가 있는 수인데요. 무리수는요. 리가 없는 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에서 물과 기름이거든. 유리수와 무리수는 뭐라고요? 물과 기름이다. 앞으로 유리수면서 무리수일 수 없어요. 이건요. 집합으로 얘기하면요. 서로 소인 두 집합. 물과 기름이야. 절대로 섞일 수 없어. 그러니까 실수를 구성하는 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다 이거죠. 앞으로 알겠냐? 실수를 구성하는 앞으로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리수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유리수가 리가 있는 수였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있는 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였었는데 무리수는요.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요. 좀 더 배워야 되니까 아닌 실수라고 하자.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바로 무리수야. 알겠어요? 유리수가 아닌 놈은 아닌 실수는 무조건 무리수인 거지. 그리고 그 무리수가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이 소수 체계에서는요. 이쪽으로 연결돼서요. 뭐다? 비순환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이 3.14 블라블라블라블라 나가서 아무리 연구해도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 그렇죠? 구하기 전까지는. 루트이요. 1.414 블라블라블라블라 순환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비로 유리수로 나타낼 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데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중학과정에서의 수체계 완성이다. 알겠냐? 완성.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이제 하나만. 그러니까 항상 여기까지가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이게 고1 때 끝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퍼펙트하게 끝나고 왔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중학과정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날탕으로 띄워놓고서 맨날 선행 외치는 그러한 선생님들, 그러한 학원, 그러한 학부모, 그러한 학생들은요, 별로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무조건 수학은요, 기초 바닥부터 튼튼히 다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재미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들이 원하는 좋은 수학 성적의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명심해라. 하나 더 얘기할게. 자, 이랬던 소수 관련돼서는요. 문제에서 이게 출제가 돼요. 이건 똑같이 노란색 해줄까? 소수 부분이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요. 앞으로 자주 등장할 텐데 나중에 CF에서요. 저기 있던 나중에 배워요. 상용로그 써놓기나 해. 써놓기나 하고 상용로그 가서 상용로그 같은 부분에서 아예 소수 부분이요. 그냥 주된 강의 대상이기도 한데 소수 부분은 뭐냐면은요. 항상 소수점을 사용하는 게 소수잖아. 그러니까 소수점 앞에 있던 이쪽 부분이 뭐냐면은요. 정수 부분이죠. 다음에 소수점 아래 부분 0점 블라블라 이게 바로 소수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분인데 근데 주모 일단 소수분은요. 선생님이요. 어떤 양수에 대해서만 소수분을 얘기하도록 할게. 나중에 여기 가서는요. 어떤 음수에 대한 소수분도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양수의 어떤 양수의 양의 실수라고 하자. 양의 실수. 우리 실수까지 맞췄으니까 양의 실수의 어떤 양의 실수의 소수 부분의 표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양의 실수의 소수분의 표현은 다음과 같아요. 원래수에서 뭘 빼준다? 정수 부분을 빼주면은요 당연히 뭐가 남아요? 예. 소수분이 남겠죠. 그쵸? 양의 실수의 소수 부분은 원래 있던 숫자가 있어. 거기에서요 정수분을 빼주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양의 실수의 어떤 실수의 소수분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까? 예를 들어서 파이의 소수분, 파이는 3.14 블라블라죠. 파이의 소수분을 0.14 하면 그건 베이비야. 베이비 알겠냐? 파이의 소수분은요 파이 마이너스 원래수 마이너스 정수분 3, 파이 마이너스 3이 파이의 소수분이고, 루트 2의 소수분은요 루트 2는 1.414 블라블라 당연히 여기서 1 빼면 되겠죠. 그쵸? 뭔지 알겠죠? 루트 7의 소수분은요 루트 7이 2. 블라블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이게 루트 7의 소수분이 알겠냐? 요렇게 뭐 이게 무리수에 관련된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요. 유리수는 더 쉽죠. 예컨대 5.25의 소수분은요 니들 어떻게 구해요? 5.25의 소수분은 원래수에서 5를 빼주면 5.25의 소수분인 0.25가 나타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소수분 표현법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쵸? 그래서 정수분 소수분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 자,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지금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놨지만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정리해 놨지만 이 수체계는 머릿속에 타투 이 정도쯤은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수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봐요. 자정유실 뭐라고요? 자정유실 항상 자연수체계, 그보다 더 커진 정수체계, 더 커진 유리수, 다음보다 실수체계. 이렇게 점점점 수학 너희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수학 공부함에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자연수보다 더 범위가 큰 정수체계, 정수보다 더 큰 유리수체계, 더 큰 실수체계 이렇게 공부해왔었다는 거지. 그렇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하나만 더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질 거야. 봐요. 실수는 이게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그런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허수는 뭐냐면요, 이 허자가 너희들 소설 같은 거 보면은요 허구, 허상, 그죠? 허구의 이야기, 허상 뭐야? 상상 속의 이야기, 상상,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 속의 수의 한마디로. 허수는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상상 속의 수라고.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수, 예를 들어 사자, 호랑이, 개 이런 거라면은요 허수는요 상상 속의 수, 뭐야? 용 이런 거야. 용 알겠어? 용 뭐야? 또 뭐 봉황, 이무 이런 거죠. 그쵸? 허수는 상상 속의 수. 예를 들어. 그래서 이 허수는요 발음 잘해야 돼. 학문적인 필요성 때문에 허수가 발달하게 된다. 허수가 발달하게 되고, 우리가 허수를 다 다룰 게 아니라 허수는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고서요 이제 실수 허수를 합쳐서 드디어 얘랑 얘랑 합쳐진 체계가 바로 복소수 체계다.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수체계 완성, 더 이상의 수체계는 없습니다. 실수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 체계를 완성한다 이거죠. 그렇죠? 복소수 체계를 완성한다. 그리고 고등과정에서 별 말이 없으면 항상 어디까지요? 당연히 실수 체계까지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근데 이제 복소수, 허수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요 상상 속의 수가 있어서 실제 존재하는 수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 그 두 개의 집합. 실수와 허수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이놈들도요 물과 기름입니다. 실수 아니면 허수예요. 그렇죠? 실수거나 오와 허수거나, 그렇죠? 실제 존재하거나 아니면 상상 속에 있거나. 이걸 합쳐서 무슨 체계? 복소수라고 하는 복소수 체계가 완성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정유실복 뭐라고요? 자정유실. 이제 한번 더 커지게 복소수 체계까지를 우리가 학습하자 이거야. 됐어? 이 정도까지 해서요 우리가 사실 중학과정에서 완료됐어야 할 많은 수체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 추가는 고작 이거 한 거야. 이제 실제 존재하는 수 말고 리얼 넘버 말고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허수, 상상 속의 수, 이미지너리 넘버를 합쳐가지고서 이거를 더 공부해서 이제 드디어 수체계 완성, 복소수 체계까지를요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요. 이 책에 일단 잘 적어 놓으시고, 드디어 수체계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더 이상의 수체계는 없어. 완성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허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허수단위 i의 정의부터 계산까지를요 밟아 나갑니다. 수체계 완성. 이 정도 판서 내용 정도는 머릿속에 뭐라고? 타투! 머릿속에
탑2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 완전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